이어서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점 알아봅니다. 락스헤어즈 아시아 대표 오기석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석입니다. 예, 대표님, 미국 증시 금요일 급락했습니다. 상승 추세가 끝난 거냐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거냐,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세의 끝이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이 4% 이상 하락을 했고 S&P 역시도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2025년 4월 관세 충격 이후 최대 낙폭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의 우려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방아쇠는 이제 브로드컴이었는데 2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 소폭 미달을 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가이던스 칩, AI 칩의 가이던스 상향이 없었던 점이 이제 시장의 우려를 많이 만들었지만 사실 실적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84%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좀 너무 높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AMD라든지 아니면 인텔 역시도 같이 이제 하락을 해서 반도체 전체로 이제 낙폭이 좀 번져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올해 이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300% 가까이 올랐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한 자산에서 실망 신호가 좀 나오면 차익 실현이 좀 집중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브로드컴 CEO가 가이던스를 올리지 않은 것뿐이지 수요가 꺾였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AI 인프라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는 바뀌지 않았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AI 테마가 이제 끝났다라기보다는 너무 빨리 오른 것들이 조금 숨고르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추세족의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래도 걱정되는 거는 오늘 아시아 증시 또 한국 증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난 금요일 밤 한국 증시 관련해서 추정하는 미국 상장된 ETF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숫자만 보면 공포스러울 정도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조금만 넓게 보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코스피가 작년에 2천선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지금은 8천선 근처로 왔고 9천선 가까이 갔던 적도 있고요. 1년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 5% 정도 조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4배 오른 자산이 하루에 5% 빠졌다라고 해서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과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 한국 시장의 위상이 현재 근본적으로 좀 바뀌었는데 월가에서 보면 한국의 투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과 관련한 ETF들이 출시하자마자 족족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AI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엔비디아 GPU가 좋아도 그 안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가 없으면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 사실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신흥국 ETF 안에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AI를 관통하는 축이 되는 그런 나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반도체가 오르면 한국이 오르고 또 빠지면 한국이 빠지는 이런 동조화의 현상 같은 경우는 그만큼 한국이 AI 글로벌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V코스피, 한국판 코스피 지수가 지금 70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수가 하루에 어느 시점이라도 4% 가량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맞다라고 해서 이 변동성까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현재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스페이스X와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유동성 흡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AI 인프라 수요도 탄탄하고 메모리 슈퍼사이클 역시도 앞으로 2, 3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점검해야 될 거는 레버리지하고 신용 투자를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는데 코스피가 1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자금 그리고 신용 매수도 같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버리지 및 신용 폭증은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소재가 되거든요.
이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명확하고 변동성이 낮은 구간에서는 유효한 전략일 수 있지만 현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V코스피가 70, 하루 어느 순간이라도 4% 가까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 SK하이닉스가 하루 10% 빠지는 날 2배 레버리지 들고 있으면 20%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투자하고 있으면 반대 매매 압박도 생기고요. 방향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버티는 힘이 없으면 수익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본인은 어느 정도로 레버리지와 신용을 사용하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핵심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용이나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체력을 먼저 확인하라. 그것이 중요한 투자 전략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석 렉스시어즈 아시아사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